공동소유의 소유 형태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3가지. 공유가 있고요. 합유가 있고, 그 다음에 총유가 있습니다. 소유 형태는 총 3가지입니다. 3가지. 자, 그럼 이들은 뭘 가지고 이렇게 구분을 하느냐면 밑으로 내려갈수록요, 단체성이 강해요. 단체성이. 그 다음 위로 올라갈수록 개별성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별성과 단체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돈을 같이 투자를 해서 물건 산다 이 말이지.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가 공유입니다. 공유. 그 다음에 합유는요, 서로 공동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같이 일을 하기로 한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우리 실생활에서는 동업이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우리 민법에서는 동업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그걸 조합계약이라고 합니다. 조합. 같이 일하기로 한다. 동업. 그걸 뭐라고 한다고요? 조합. 그래서 민법상 조합. 그럼 같이 일을 하기로 한 사람들이 이제 부동산을 취득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구성원들의 소유 형태를 뭐라고 하느냐면 합유라고 한다고. 그래서 얘는 공유보다는 단체성이 강해. 왜? 공동사업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총유는요, 법인은 아니에요. 다만 그 법인의 실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법인의 실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일단 대표자가 있어. 대표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관이나 규약이라는 게 있어요. 정관이나 규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사무소가 있습니다. 주사무소가요. 요 3가지를 우리는 법인의 실체라고 하거든요. 근데 법인의 실체는 다 가지고 있지만 뭐만 안 했느냐? 법인 등기만 안 한 거야. 부동산 등기 말고 법인 등기.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비법인 사단이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 비법인 사단의 구성원들이 이 물건을 소유합니다. 그걸 우리는 총유라고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비법인 사단 하면 예시 좀 알아두세요. 예시. 비법인 사단 하면 종중. 가장 대표적이죠. 종중. 그 다음에 교회. 그 다음에요, 아파트에 보시면 왜 입주자 대표회의 있죠? 네. 왜 동대표 있고 있잖아요. 동대표하고. 그래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이제 제일 우두머리 의장. 동대표 중에서 제일 가장 대표. 자, 명칭 가지고 구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실질을 가지고 구별하는 겁니다. 항상 우리 법은요, 원칙적으로 실질 가지고 구별을 해요. 형식을 가지고 구별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 뭐 임대차 계약서라고 제목을 적고 거기다 매매계약 내용 적으면 그건 매매계약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이라고 들어보셨죠?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조합일까요? 아니면 비법인 사단일까요? 아니면 법인일까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 법인입니다. 법인입니다. 예전의 판례를 보시다 보면요, 혹시나 이제 아직도 문제집에 보면 그 옛날 판례를 그대로 실어 놓은 문제들이 있어. 여러분, 예전에 우리 판례가 그 당시만 해도 여러분들 재개발법, 재건축법에서 법이 따로 있었어요. 지금은 얘를 하나로 통합을 했지. 그래서 그 법 이름이 뭐던가요? 재개발, 재건축을 규율하는 그 법 이름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전에 따로 있었어. 근데 그 당시에는요, 우리 재개발과 재건축 이 조합 결정을 하더라도 법인 등기 안 했어요. 그러면 얘들은 대표자도 있고, 조합장, 대표자도 있고, 주사무소도 있고, 나름 내부에 규약도 다 있어. 근데 법인의 실체는 갖추고 있지. 근데 법인 등기를 안 해서. 그래서 우리 판례가 얘들은 비법인 사단으로 봤었습니다. 이름은 조합이라고 돼 있지만, 비법인 사단으로 봤지만, 현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 통합이 되면서요, 재개발조합과 재건축조합은 법인 등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알아주세요. 법인 등기까지 하도록 돼 있어. 혹시 공법에서 그거 맞추면 저한테 감사해 하고. 아시겠죠? 현재는 재개발조합, 재건축조합은 법인입니다. 법인 등기까지 해요. 그래서 명칭 가지고 구별하는 거 아니라고, 실제를 가지고. 자, 그 다음. 그러면 우리 공유, 가장 일반적인 공동소유 형태다, 그죠? 이 공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 다음 합유는 지분이라는 게 있느냐? 있어요. 합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똑같이 돈을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3억을 내고 어떤 사람은 2억을 냈어. 근데 지분이 없다? 법은 공평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예, 합유도 지분이 있습니다. 근데 총유는요, 얘는 단체성이 가장 강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더라도 지분을 주지는 않습니다. 빵과 우유는 한 번씩 주는데 지분은 안 줘요. 그래서 총유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구별하시자고. 그 다음 공유, 지분을 처분할 수 있느냐? 자유롭게 처분 가능합니다. 다른 사람 동의 얻을 필요도 없어요. 얘는 개별성이 가장 강해서요, 지분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합유는 지분 처분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럼 한 번 동업하기로 하면 영원히 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여러분, 부부간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은 유효해요, 무효해요? 무효해요. 부부간에도 이혼하지 않기로 하는 약정 무효인데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봅니다. 왜?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니까. 따라서 합유,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는데, 다만 예를 들어서 가벌병 3명이 동업하기로 해서 합유관계로 뭔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어. 근데 병이라는 사람이 가벌의 동의도 없이 함부로 막 지분을 처분해버리게 되면, 그러면 병이 정에게 지분 처분하게 되면 가벌은 정하고 동업을 하셔야 돼. 지금 가벌하고 정하고는 원수관계야.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죠? 그래서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대. 합유의 경우에는 전원 동의를 얻으셔야 된다는 거 정확하게 아시자고요. 그 다음 총유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더 살펴볼 필요가 없고, 자, 공유는요, 개별성이 가장 강해서 얘는 지분 등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등기부에 공유자 누구, 지분 몇 분의 몇, 지분 등기까지 해요. 자, 그런데 우리 합유는요, 얘는 공유보다는 단체성이 강해. 그래서 얘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유자 누구, 합유자 갑, 합유자 을, 합유자 병이라고만 등기하지 공유처럼 지분 등기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총유는 아예 살펴볼 필요가 없죠.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자, 그럼 공유의 경우에 만약에 지분을 처분을 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넘겼다 말이죠. 공유는 자유롭게 지분 처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유의 경우에는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합니다. 그래서 공유자 지분 몇 분의 몇 이전해서 지분 이전 등기 방식으로 등기를 해요. 자, 그런데 합유는 문제는 지분을 처분할 수는 있죠. 전원 동의 얻으면요. 근데 얘는 지분 등기를 안 해. 따라서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만약에 지분을 처분한 경우에 지분 이전 등기는 못해. 지분 몇 번에 몇 이전해서 지분 이전 등기는 못해. 왜? 지분 등기를 하지 않으니까.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등기하느냐면 합유 명의인 변경 등기 방식으로 등기합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가령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순위번호 1번 뭐 소유권 보존 가령 뭐 A라고 돼 있고요. 순위번호 2번 소유권 이전해서 등기부에 합유자 갑 또 합유자 을 합유자 병 이렇게 나와요. 지분 등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합유자 누구 합유자 누구 합유자 누구라고만 나와. 자, 그런데 이 병이라는 애가 가령 정에게 지분을 처분을 한다 이 말이지. 누구 동의 얻어서? 갑과 을의 동의 얻어서 처분을 해. 그러면 얘는 지분 이전 등기를 못 해.
그럼 어떻게 하느냐? 순위번호 2-1 합유 명의인 변경해서요. 이제 합유자 갑 합유자을 합유자 정으로 등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등기한다. 얘는 지분 이전 등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지분 등기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이해하시겠죠? 네. 얘를 안 지우고 그냥 왜 그럼 안 지우고 좀 보기는 싫지만 제가 되게 좀 깔끔 뜨는 편이거든요. 안 지울게요. 네. 자, 총류는 아예 지분 자체가 없으니까 이 개념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총류는 아예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어. 자, 그 다음에요. 사용수익인데 공유는요. 법에 따르면 지분 비율대로 사용수익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분 비율대로.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이 공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누군가한테 임대를 해줬어. 그래서 임대료를 100만 원을 받으면 지분 비율대로 나눈다 이 말이에요. 의미 아시겠죠? 네, 지분 비율대로 사용수익을 한다. 자, 근데 합유는요. 우리 민법에서는 별달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왜? 합유의 경우에는 반드시 조합 계약이라는 걸 하거든요. 당사자들끼리. 그럼 그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합유의 경우에는 얘는 조합 계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지. 그 다음 총류는요. 얘는 정관이나 규약이라는 게 있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얘는 사용수익은 정관이나 또는 규약에 따라서 정해지는 겁니다. 자, 공동소유물의 보존입니다. 보존. 중요해요. 보존. 자, 공유는요.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외세로부터 지키는 거 이야기예요. 누군가가 우리 부동산 침략했다 이 말이야. 그럼 그거 지키는 거. 야, 너 나가. 내한테 돌려주고 나가 이 말이지. 그걸 보존이라고 합니다. 그럼 보존은 지키는 거니까 얘는 각자가 할 수 있다라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지분권자들 이외에 다른 사람이 침략을 했다 이 말이지. 그거 지키는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각자가 할 수 있다. 그 다음 합유의 경우에도요. 마찬가지로 지키는 건 각자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총류는요. 여러분 총류는 생각해 보시면 우리 비법인사다, 교회, 뭐 종종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저 같은 사람들 교회 막 부활절날 가고 하거든요. 구성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 그러니까 얘는 사실상 각자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총류의 경우에는요. 보존행위 또한 사원총회 결의로 합니다. 자, 관리. 여러분, 보존과 이제 관리의 개념을 좀 아셔야 됩니다. 아까 보존은, 자, 이 부분 집중하세요. 얘는 거의 시험에 안 빠지고 등장합니다. 보존은 외세로부터 지키는 거야. 다른 사람이 침략하면, 야, 너 나가. 나한테 돌려주고 나가. 그게 보존이에요. 자, 근데 이 관리라는 건 뭐냐면, 그 지분권자들 중에서 누가 점유를 할 거냐. 가벌병 3명 중에서 누가 점유를 할 거냐. 그 다음 점유를 한 사람이 누구에게 임대를 주든지 그건 직원 아니야. 즉 지분권자 중에서 누군가가 점유를 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 이 말이지. 그걸 뭐라고? 관리. 자, 그럼 공유의 경우에 가불병 3명 있어요. 자, 누군가가 점유를 한다. 또는 그 중에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임대를 준다 이 말이지. 그럼 이건
누가 결정을 해야 될까? 관리는요, 지분 과반수가 합니다. 과반수권자가 한다 말이지. 과반수라고 하는 것은 반이 넘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자, 그 다음 합유의 경우에는요. 합유의 경우에는 역시 얘들은 조합 계약을 체결하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 행위 또한 그 조합 계약에 따라서 누가 점유를 하든지 아니면 임대를 줄 건지 말 건지 이런 것들은 계약을 통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합유는. 그 다음 총류는요. 아까 보존행위도 사원총회 결의였어요. 예, 따라서 관리행위 또한 사원총회 결의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사원총회 결의하니까 조금 감이 잘 안 오시죠? 이게 우리 법인, 얘는 법인 등기만 하면 법인이거든요. 그럼 법인으로 치면 뭐냐면 주주총회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총. 예. 자, 공동소유물의 처분행위입니다. 처분행위. 시험에 이제 한 번씩 예를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토지 소유자가요, 여러 명입니다. 공유관계에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여기 토지 소유자들이 여기 건물을 짓는다. 누군가가 거기 건물을 짓는다는 거야. 얘는 보존행위일까요? 관리행위일까요? 처분행위일까요? 지금 제가 뭐 말하는 줄 알죠? 토지 소유자가 예를 들어 갑을병 3명이야. 근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 갑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건물 짓는다 이 말이지. 그럼 이 건물을 짓는 것은 보존행위입니까? 관리행위입니까? 처분행위입니까? 처분행위로 봅니다. 왜? 갑이 거기다가 건물 짓게 되면 이제 을병은 사실 그 토지 못 써. 사실상의 처분행위다 이 말이지. 그래서 이 공동소유물의 처분행위는요, 당연히 전원이 동의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우리 합의의 경우에도요, 당연히 처분행위 하시려면 전원 동의 얻으셔야 돼. 자, 근데 총유물은요, 처분행위 할 때 전원 동의? 전원 동의일까요?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전원 동의일까요? 아니면 사원총회 결의일까? 네, 사원총회 결의예요. 왜? 총유는 전원 동의라는 게 불가능해. 네, 아시겠죠? 그래서 처분행위 또한 사원총회 결의입니다. 자, 공유의 경우에 지분권자가 사망을 했습니다.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지분은 누구에게 기속이 될까요? 네, 상속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개별성이 강하니까요. 사망을 하게 되면 상속인에게 기속이 됩니다. 근데 합유의 경우에 사망을 하게 되면요. 합유는 얘는 상속인에게 기속되는 게 아니라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3살짜리 꼬마하고 동업을 할 수는 없어요. 상속인에게 만약에 귀속이 된다라고 하면 그 상속인이 3살이면 걔랑 동업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된다. 근데 총류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얘는 아예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자, 지분을 포기를 합니다. 안 하겠다라는 거지. 여러분,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내가 권리를 안 하겠다고 할 때는 여러분 사망했을 때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거예요.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상속인에게 귀속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 공유의 경우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요, 당연히 잔존 공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단독 소유일 때 만약에 소유권 포기를 합니다. 지분만 포기하는 게 아니라 소유권 전체를 포기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네, 그때는 무주가 되니까 국유로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지분을 포기를 하게 되면요, 당연히 잔존 공유자에게 기속이 됩니다. 다만 잔존 공유자에게 기속이 될 때는 얘는 지분 비율에 따라서 지분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가져간다 이 말이지. 그 다음 합유의 경우에도
지분을 포기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잔존 합유자에게 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총류는 지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자, 공동 소유물 분할입니다. 분할. 일단 총유물과 합유물은요 분할이 안 돼요. 얘들은 단체성이 아주 강합니다. 총유물과 합유물은 그 물건을 분할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오로지 공유물만 분할할 수 있는데, 공유물은 원칙은 당연히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임의로요. 자유롭게. 내가 분할하고 싶으면요 분할하는 겁니다. 그 공유자 중에서 누구라도 분할을 원하면요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했어요. 그 일정 기간 동안. 그럼 우리 민법에 따르면, 자, 얘는 물권에 관한 규정이니까 당연히 원칙적으로 강행 규정입니다. 예. 몇 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느냐면 5년을 넘지 못한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고요. 얘는 갱신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기간 연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갱신했을 때도 역시 기간은 몇 년을 넘지 못한다? 5년을 넘지 못한다.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을 했을 때는 그때는 분할을 못해요. 당연히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공유자 전원이 하셔야 됩니다. 한 명도 빠지시면 안 되겠지. 왜냐하면 분할은 원칙적으로 자유인데 우리는 일정 기간 동안 공유물 분할하지 말자라는 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은 한 명도 빠지시면 안 돼요. 당연히 전원이 특약을 해서 일정 기간 동안 분할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등기는요, 등기 형식은 어떻게 할까요? 주등기일까요? 부기등기일까요? 부기등기다, 그죠? 환공권, 환매 특약, 공유물 분할 금지 특약, 권리 소멸 특약, 환공권, 이 세 가지는 특약으로서 부기등기 한다, 그죠? 그 다음, 그럼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요, 원칙은 현물 분할이 원칙이에요. 현물 분할이. 여러분, 이 분할은 자유롭게 분할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 방법 또한 자유롭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갑을 병 세 명이 공유관계 있는데 얘들이 분할하고자 한다. 그러면 야, 을병은 나는 그냥 그대로 남을게. 갑 니만 따로 떼서 분할해. 그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갑은 따로 분할을 해서 지가 혼자서 단독으로 이제 분할하게 되면 필지가 생기잖아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가 가져가고, 을병은 나머지 필지는 공유관계 있고, 그것도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예. 네. 자, 현물 분할이 원칙이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현물 분할이 도저히 안 되겠더라 이 말이지. 그때는 가액 분할할 수도 있습니다. 현물 분할이 안 될 때는요. 대표적으로 우리 건물 같은 경우에 주로 그래요. 건물을 공동 소유하는데 이 분할한다. 이 출입구 때문에.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그때는 가액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이 가액 분할을 하려면 경매에 붙인다 이 말이지. 그럼 경매를 붙이려면 당연히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될까? 법원을 통해서. 법원을 통해서 경매를 붙여서 여기 매각 대금이 나오면 그 대금 가지고 공유자들에게 나눠주더라 이 말이죠. 당연히 지분 비율을 따라서. 이해하시겠죠? 네. 자, 아직 공동소유 안 끝났어요.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서 여기서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